여러분 안녕하세요. 쉽고 빠르게 전하는 전립선 방광 살리는 TV 일중한의원 손기정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립선 질환과 방광 질환을 치료하면서 자주 만나게 되는 설사하는 환자분이나 또 암 환자분이 항암 치료 중 심한 설사변으로 기력이 너무 떨어지고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저희 한방 치료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항암 치료 중인 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 특히 주의 깊게 보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변비와 마찬가지로 설사도 전신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설사는 보통 배변 횟수가 많아지고 변이 묽고 심지어 물과 같은 변을 배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평상시보다 묽은 변이 하루에 200g 이상 배출되거나 배출의 빈도가 하루 3회 이상 초과하는 경우를 보통 설사라고 정의합니다. 설사는 비장과 위장의 운하 기능의 실조, 즉 소화기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서 수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과하게 남아서 배출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는 원인을 크게 한방에서 4가지로 나누어서 구분을 했습니다. 첫째는 감수외사라해서 외부의 나쁜 기운들, 즉 세균이나 박테리아 등이 장염을 일으켜서 급성적으로 설사를 유발시키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항생제 치료 등으로 비교적 빨리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음식 소상이라고 해서 음식에 의한 경우로 과음이나 과식, 기름진 음식이나 비위생적인 그런 날음식을 잘못 먹어서 비위 기능을 손상시켜서 기능장애가 원인이 돼서 설사를 하는 경우인데요. 음식물이 소화되지 못해서 복부가 팽만하고 악취나는 설사변을 보게 되는데, 비위 기능을 강화시켜서 소화 기능을 돕고 수분 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향사평이산이나 평이산합 사령산 처방을 하게 되면 비교적 쉽게 치료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비위허약인데요. 비장과 위장의 기능이 약해서 소화력이 떨어지고 만성적으로 설사하는 경우입니다. 식욕부진이나 기름진 음식과 평소에 먹지 않던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설사를 하는데, 손발과 복부가 늘 차고 배에서 꾸룩꾸룩 소리가 나거나 복통도 자주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중탕이나 구중이끼탕이 대표적인 치료 처방인데요. 평소에 인삼과 생강을 말려서 차로 끓여 드시면 아주 몸도 따뜻해지면서 소화도 잘 되고 체력이 많이 회복되면서 설사도 치료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넷째는 정지실조라 해서 충격을 받거나 금전적인 손해, 불안, 초조, 불면 등으로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심장이 안정이 안 되면서 비위 기능이 억눌려서 늘 가슴이 답답하고 잘 체하고 소화를 시키지 못하면서 지속적으로 설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요산이나 곽형정기산 감위방 등으로 치료하게 되는데 비교적 빠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 외에 항생제 치료와 항암 치료 중에 설사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특히 항생제도 설사와 관련이 깊은데요. 제가 전립선염이나 방광염 환자분들을 치료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항생제를 복용하신 분들이 설사 증세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항생제를 과다하게 복용하게 되면 장내 유산균이나 비피더스균 같은 유익균들이 사멸되고 대장균이나 곰팡이균 같은 유해균이 증식되어서 세균의 비율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설사를 하게 됩니다. 항생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복용하여야 하고, 이런 환자분들은 밀가루 음식과 유제품을 삼가하고 유산균 제제를 상시 복용하면서 유산균을 증식시킬 수 있는 프락토올리고당을 섭취하게 되면 장 기능이 개선되면서 설사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암 환자들이 항암 치료 중에 설사를 하는 경우인데요. 유방암이나 폐암, 전립선암 가리지 않고 암 환자분들이 항암 치료 중에 특히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구토와 설사입니다. 항암제는 암세포를 사멸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지만 정상세포도 사멸이 됩니다. 특히 생존기간이 짧은 세포들이 먼저 손상을 받게 되는데, 소화기 세포들이 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미식거리고 구토, 설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암 치료도 힘든데 설사까지 계속하기 때문에 음식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기력이 떨어져서 아주 힘든 상황을 맞게 됩니다. 이런 항암 중 심한 설사를 하는 환자분들에게는 소화 기능을 빨리 회복시키고 설사도 먹게 할 수 있는 배출이나 생강 말린 것을 차로 끓여 드시면 기력 회복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설사에 좋은 식품들이나 나쁜 식품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설사 환자들은 탈수가 되지 않도록 전해질과 당분을 포함한 음료수를 충분히 섭취하고 유산균 복용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피해야 할 음식들이 있는데요. 소화하기가 힘든 견과류나 씨앗류, 곡물류, 또 콩이나 과일들, 채소 등 섬유질이 많은 식품은 피하는 것이 좋고요. 소화관을 자극할 수 있는 매운 음식이나 튀긴 음식, 또 기름진 음식이나 카페인이 든 음식이나 술, 담배 등은 당연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 우유나 치즈, 버터, 아이스크림 등 유제품도 좋지가 않습니다. 이제 설사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있는데요. 보통 생강은 전반적인 그 소화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좋은 효과가 있는데요. 더부룩하거나 메스꺼운 증상을 해소하기도 하고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서 복통이나 설사를 멈추게 합니다. 또 양배추는 비타민 K나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위와 장 질환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양배추 달인 물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 또 연근이나 꽃감, 포도, 계피 등은 탄닌 성분이 장 경련을 멈추게 하고 대변의 수분을 조절해서 설사 증상을 완화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잘 익은 바나나는 펙틴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설사에 도움이 되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운동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설사에 대해서 여러가지 유형이나 증상들 또 치료법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설사 환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